안녕하세요. 오늘은 HTML을 배워볼 건데, 이러한 간단한 웹페이지를 만들어 가면서 HTM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VS 코드에서 이렇게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생성을 해주고, 이렇게 느낌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자동 완성 기능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해주면 미리 생성된 HTML 구조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이 HTML 요 태그에 들어가는 요거는 이 페이지는 영어로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거를 코리안으로 인식을 시키면 이 브라우저에서는 이 페이지를 한국어로 작성된 페이지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헤드 태그 안에는 메타 데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브라우저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정보들은 아니지만 이 검색 엔진과 연관되어서 이 페이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외의 정보들이 내장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 부분은 charset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씀으로써 존재하는 대부분의 언어를 지원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메타데이터들은 검색 엔진에서 이 페이지를 다룰 때 이 웹페이지에 대한 디스크립션 혹은 키워드들, 이런 메타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검색 엔진에 의해서 노출되는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메타데이터는 일단 간단히 컨텐츠를 넣어주고, 요게 하는 역할은 이게 없으면 우리가 디바이스 사이즈가 변경이 될 때 이렇게 굉장히 축소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responsive 디자인 위에 지원되는 것이 이 메타 태그인데, viewport라고 해서 디바이스 사이즈가 변경되는 거에 맞춰서 스케일을 100%로 가겠다. 디바이스 사이즈가 달라져도 동일한 스케일을 이제 유지를 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메타데이터들 이 흔하게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작성할 수 있게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 이제 디자인을 한번 보면, 여기 이제 글자 문자가 있고 이 이미지 아이콘이 되겠죠. 그리고 최상단에 큰 이미지와 그 위에 글자들과 버튼, 그리고 텍스트와 그리고 여러 개, 6개의 박스가 있고 각각의 이제 아이콘과 문자, 그리고 맨 밑에 버튼,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부터 작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h1 태그를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가 있죠. 이렇게 이미지 태그를 써서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아이콘과 이미지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Assets이라는 폴더 아래 파일들을 다 저장을 해놨죠. 첫 번째로 이제 최상단에 우리 사용할 거가 이 SVG 이미지가 되겠는데, 이렇게 해당 경로를 소스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아이콘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 태그에는 속성으로서 이제 art라고 존재를 하는데, 이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고, 어떤 경우에 부득이하게 이 이미지가 보여지지 않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대신에 설명할 수 있는 디스크립션 같은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카운트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와 그 다음에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디자인을 보시듯이 이게 한 행에 같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스타일링인데, 헤드 태그 안에 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스타일 태그라고 해서 스타일링을 직접 여기다가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바디와 h1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요 브라우저의 DevTool에서 이 Elements를 확인해 보시면 바디 태그라고 하면 여기가 지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바디 태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폰트 패밀리라고 해서 폰트를 이런 거를 쓰겠다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것이고, 요 h1 태그들에 대해서 그 어떤 h1 태그든지 다 적용을 된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색상을 이제 파란색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이제 h1이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우도록 하고요. 이 두 개를 이제 같은 행에 넣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태그를 우리가 감싸는데 유용하게 쓰는 div라고 해서
두 가지를 감싸주게 되고 우리가 이 div 안에서 나란히 배치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div는 어디서든 이제 여러 번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id를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ader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게 최상단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고유의 id이기 때문에 이 id 헤더를 가진 이 div 태그 요것만을 위한 것이다. 그 특정된 그 header라는 id를 가진 태그만 타겟팅 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div 안에 있는 이제 텍스트들이 이 색깔이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 테크월드라는 그 문자를 가운데에 항상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아이콘은 우측 상단에 이 위치를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일단 요 테크월드를 가운데에다가 이제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상에서 이제 배치를 할 때 보더 라인을 켜놓고 해주게 되면 얼마만큼 이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얘도 id를 이제 부여를 해서 따로 컨트롤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이 이미지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테크 월드를 가운데다 놓을 건데 이 플렉스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수평에서 가운데다가 배치를 하고 항상 같이 사용하게 되는 수직선상에서 가운데 위치하는 부분을 써서 이제 이 테크 월드가 가운데 오도록 스크린 사이즈가 변경돼도 항상 가운데 위치하도록 이렇게 해주고 요 이제 로고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 우측 편에 항상 이제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감싸고 있는 이제 부모의 이제 래퍼의 position relative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해주고 이 로고에서는 이 absolute positioning을 사용을 해서 부모에 대비해서 그 안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붙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오른쪽 끝으로 가서 이제 붙는데 부모로부터 이게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조금 더 시각적으로 좀 더 보자면 얘를 이제 늘림에 따라서 부모 컨테이너의 우측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줄어서 이제 0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딱 붙게 되는 거죠. 14 정도를 줘보도록 하죠. 이렇게 14 이제 가이드라인 선들을 제거를 해주면 가운데 이제 좀 위치에 있죠. 우리가 h1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이 h1 태그에 기본적으로 margin이 들어가게 되는데 높이를 확장시키니까 줄여보도록 합시다. margin을 이렇게 없애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과 비슷하게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할 게 이제 이 이미지를 일단 가져와야겠죠.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가 이제 요건데 다음 섹션에다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스는 이 정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마찬가지로 아이디를 좀 지정을 해보죠. 이렇게 화면에 가득 차도록. 그 다음에 이미지 위에 이런 이제 글자와 버튼들을 이제 배치를 하겠습니다. h2 태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에서 가장 이제 타이틀이 되는 이 테크 월드라는 것을 이제 h1으로 썼기 때문에 다음에 그 하위 레벨에 있는 h2를 써줌으로써 향후에 웹 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New H2를 썼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하위 레벨인 H3를 써주고 그것들을 이미지 위에 불러올 건데 이 세 가지 엘리멘트를 감싸고 있는 이 div를 통해서 이제 컨트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로고를 그 상대적으로 배치를 했던 것처럼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이 두 개는 클래스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한번 움직여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이 클래스는
이 클래스 이름을 가진 그 모든 태그들을 한꺼번에 컨트롤 하는데 유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 컨테이너에 따라서 움직이고 싶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고 두 개가 겹쳤죠. 좌측 하단 쪽으로 이제 좀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버튼 그리고 left 한 다음에 좀 정밀하게 조정을 한번 해보죠. 여기 있죠. 이 두 개가 위치가 요쯤에 있으니까 이 정도 줘보죠. 한 이 정도. 두 글자가 겹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고유 외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를 생성을 해서 쟤만 이제 컨트롤 얘를 분리시켜야 되니까 이제 버텀을 가지고 좀 조정을 해보죠. 분리시켜야겠죠. 이 정도만 하시죠. 색상은 이걸로 이제 한꺼번에 컨트롤 하면 되겠죠. 컬러는 이 색상 코드를 써서 이렇게 해주고 좀 너무 두껍죠. 그래서 이 밑에 거는 폰트 두께를 좀 줄여서 그리고 버튼이 있어야겠죠. 버튼을 만들 때 div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스팬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비주얼적으로 이제 가능은 하지만 향후에 이제 웹 접근성을 이제 생각을 하면 이러한 이제 시멘틱 엘리먼트 태그라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H1 이미지, H2, H3 버튼 이런 시멘틱 HTML을 사용을 하는 것이 웹 접근성에 굉장히 좋다. 이러한 이제 div 같은 이제 시멘틱 엘리먼트가 아닌 것들은 감싸준다거나 하는 용도로서 가능하다면 사용을 제한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래서 샵 나오죠. 그리고 또 아이디를 해서 스타일링을 별도로 해보죠. 마찬가지로 요 앱솔루트를 써서 이번에는 우측 하단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버튼에 있는 폰트 사이즈를 메인 페이지니까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주고 얘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 폭이 그 컨텐츠 사이즈에 맞게 이제 자동으로 지정을 해주니까 쓰면 좋은 CSS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이제 좀 그 스페이스가 좀 있죠. 버튼과 글자 사이에 컨텐츠 안에 있는 그 여유 스페이스를 좀 주고 싶을 때는 이 패딩을 써서 한 4픽셀 정도만 줘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약간 둥글려져 있죠. 둥글린 거 하고 싶을 때는 border radius 해서 한 요 정도 줘보죠. 약간 둥글려졌죠. 제 글자 색상은 백그라운드는 컬러로 해주고 border가 이제 살짝 보이는데 border를 이제 없애주면 좀 낫죠. 버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버튼에서 갖고 있는 이제 버튼에 이제 마우스를 이제 갖다 댔을 경우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위에 갖다 댈 때 이제 요 포인트 모양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이제 올려졌을 때 효과를 좀 바꿔주기 위해서 색상을 기본 상태가 이제 요 색깔이었다면 좀 어둡게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이 있는 것처럼 배경도 조금 좀 살짝 어둡게 해볼까요? 이렇게 글자 색깔은 그냥 그대로 두죠. 디자인에 이제 정답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죠. 다음 섹션에다가는 H4를 하나 써주고 패러그래프 태그를 좀 써서 이제 문장이 좀 긴 거를 여기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패러그래프는 이렇게 들어갔죠. H4 태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본 마진이 이제 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패러그래프도 마찬가지죠. 이제 기본 제공되는 마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이제 박스들을 이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섹션에 이 컨테이너 안에는 그 박스를 만들 때 이제 감싸주는 div를 하나 생성을 해서 처음 이제 박스를 하나만 생성을 해보죠. 작은 아이콘과 그리고 글자 두 개가 있네요. H5를 하나 써주고 H6 여기는 이미지 여기는 폰트였죠. 그 스마트폰 이미지는 우리가 쓸게 이제 요거니까 폰이라고 설명을 달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박스를 클래스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 스타일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죠. 각각의 박스마다. 그럴 때 이제 사용하면 좋은 게 이제 클래스다. 아이템 박스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볼더를 하나 좀 만들어 줄게요. div가 이제 블럭 엘리멘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잡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 좀 작은 사이즈니까 디자인에 따라 이렇게 지정을 해보죠. 둥글려야겠죠. 4픽셀. T1 시리즈 태그들의 이제 기본 마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것들 이제 한 방에 좀 없애보죠. H1, H2, H3, H4, H5, H6까지 있죠. 그다음에 마진을 기본으로 없앨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제 위에서 이제 마진 없앤다고 했던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스타일링이 없으니까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나요? 예, 그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H 태그에 대한 마진을 디폴트 마진을 없애줬고, 일단 얘를 이제 가운데로 보내야겠죠. 플렉스를 좀 써봅시다. 아이템 박스 안에 수평으로 이제 돼 있죠. 그리고 방향을 좀 바꿔서 컬럼으로 이제 플렉스다 보니까 이제 안에 있는 컨텐츠들이 이제 바깥의 사이즈에 맞게 자동으로 사이징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미지를 조금 조정을 해보죠. 얘는 다른 로고들도 이제 같이 같은 스타일을 아마 적용할 거기 때문에 아이콘이라고 합시다. 아이템 아이콘은 이제 사이즈를 이 정도만 주도록 하죠. 이렇게 나란히 위아래로 플렉스의 친구 얘도 센터 가운데로 보냈어요. 이제 각각 사이에 이제 스페이스가 조금 있죠.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게 갭이죠. 10만 줍시다. 이제 맨 밑에 글자는 약간 색깔이 다르네요. 이 엘리멘트 안에 있는 이 H6만 이제 타겟팅 하고 싶으면 이 아이템 박스 하위에 있는 차일드 H6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고 싶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반복을 해야겠죠. 그 다음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다 들어왔죠. 이제 두 개로 열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고 싶어요. 이 아이템들을 감싸고 있는 게 이 컨테이너가 되겠죠. 래퍼 아이디였죠. 플렉스를 좀 써봅시다. 플렉스 랩을 써주면 스크린 사이즈에 따라서 그 안에 허용되는 것만큼만 줄여서 자동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이제 이쪽으로 붙어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운데로 보내야겠죠. 이 아이템마다 좀 간격을 넣어줘야겠죠. 14 정도. 배경색을 약간 바꿔주고, 아이템 박스 색은 배경 대비해서 좀 더 눈에 띄게 보이죠. 마지막에 이제 버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요 이제 버튼 좀 카피에다가 좀 빨리 만들어 보죠. 버튼 위에서 썼던 버튼을 좀 참조해서 이제 바꿔줄게. 볼더를 켜서 디자인하기 쉽게 사이즈가 다른 컨텐츠 사이즈만큼 커야 되니까 블럭 엘리먼트 div를 한 번 더 써서 이렇게 안에다 넣은 다음에 얘의 이제 폭을 없애주고, 포지셔닝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아니니까 애들은 필요가 없죠. 마진 이제 위에만 이제 주고 싶으면 이렇게 마진 탑을 써보죠. 이제 색상이 이제 글자 색상이 이제 돼야겠죠. 얘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디자인과 비슷하게 나왔죠. 이 부분이 이제 좀 가운데로만 몰려있는 이제 이런 양상이 있는데, 이렇게 각각에 따라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제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센터 대신에 스페이스 어라운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이제 H 태그의 이제 기본 마진들을 다 없앴죠. 이제 요거 두 개 사이에 스페이스가 필요해 보이니 요 엘리멘트가 이제 궁금해서, 요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완성되어 있는 웹페이지에서 우리가 스타일링을 좀 업데이트 하고 싶을 때 데프트를 사용을 하면 내가 이제 스타일링을 변경하고자 하는 타겟팅하는 엘리멘트를 이런 식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어떤 뭐 아이디나 클래스가 지정되어 있는 게 없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요건데, 마찬가지로 아이디를 좀 넣어줘서
그래서 margin 16 정도 줘볼게요.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코드로 변경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HTML, CSS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런 버튼에 대한 상호작용은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HTML과 CSS를 사용을 해서 이런 디자인 도안을 코드로 옮기는 작업을 연습해 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헤드 태그 안에서 스타일링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게 점점 이제 커지다 보면 계속 늘어나죠. 위아래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분리를 할 수 있는데, CSS 파일 확장자를 가진 파일을 생성을 해서 얘를 다 옮겨 놓도록 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스타일링이 다 없어졌죠. 이 HTML 파일에서 이제 이 스타일링은 이제 외부 소스가 되는데, 이렇게 이 링크 태그를 써서 이 스타일링 시트 그 외부 소스 styles.css 얘를 불러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CSS 스타일링 부분을 이 HTML에서 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HTML과 CSS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 다른 헤드 태그 안에 있는 이제 메타 태그 중에 요 이제 타이틀이란 태그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 브라우저에서 탭에 나타나는 요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변경을 해보죠. 이 사이트는 요 테크월드에 대한 웹사이트다, 이런 거를 빠르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